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V8 문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미드저니 V8 공지사항에 보면 프롬프트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졌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한번 시도해보세요 라고만 이야기했죠. 사실 미드저니도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V8의 프롬프트 인식률이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잘 안 되던 내용이 굉장히 잘 적용되기도 하고, 전혀 안 되던 게 갑자기 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차곡차곡 정리할 예정인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다루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딱 3개씩 모아서 시리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드저니를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문법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레이어 프롬프트 기법입니다. 레이어라는 단어를 보시면 뭔가 쌓듯이 한다 라는 걸 눈치채실 수 있는데, 이 방법의 이름은 제가 정리하면서 정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법이다 라고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프롬프트 빌딩을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면 머릿속에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서 결과 이미지를 보고 여기서 이런 프롬프트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 라는 식으로 역순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실제로는 이렇게 2장의 이미지가 겹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이미지는 이런 초상화고, 두 번째는 그 위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그래비티 같은 스타일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우선은 바닥에 있는 이미지를 프롬프팅 해줍니다. 프롬프트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으니까 더보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어 프롬프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바로코 양식의 여성 초상화. 여성 초상화가 맞죠? 창백하게 묘사된 피부. 피부가 하얗게 창백하게 묘사되어 있죠. 짙은 색의 곱슬머리. 짙은 색, 검은색의 곱슬머리로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위험 있는 왕관을 쓰고 있다. 이게 위험이 있나는 물음표겠지만 일단 왕관은 씌워져 있습니다. 짙은 회색 배경 딱 나와 있죠. 영어 원본을 보시면 이게 여기에 나와 있구나, 대충 이런 단어는 여기서 쓰는구나 정도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그 이미지 위에 덧칠되어 있는 이런 스프레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도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빨간 부분과 노란 부분을 나눠서, 빨간 부분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해주면 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거친 스프레이 질감으로 눈가에 대담한 네온레드 색상의 페인트가 번져 있고 페인트가 흘러내리고 튀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눈가입니다. 영어 원본에는 across the eye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눈가에 스프레이를 그리라고 했는데 왜 이쯤이 눈가일까는 이 이미지에는 답이 없고, 이 이미지에 답이 있겠죠. 적당히 이 부분이 눈가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진 겁니다. 레이어 프롬프트를 사용하실 때 아래층의 레이어와 위에층의 레이어가 전혀 관계없이 덮어쓰는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처럼 눈가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층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레이어 프롬프트를 할 때 아래층의 레이어와 연결되는 부분을 함께 적어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레이어는 이렇게 미드저니 코리아라고 그래비티 스타일로 글씨를 쓴 건데,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건 at the bottom입니다. 아래쪽에 나타내겠다. 이 빨간 페인트 같은 경우엔 across the eye라고 해서 적당히 가운데에 눈 있는 위치에 칠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글씨 같은 경우엔 at the bottom, 아래쪽에 표시해라 라고 표시를 해서 이렇게 위치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미드저니 코리아라고 이렇게 글씨를 쓸 때는 V8 업데이트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따옴표 안에 글씨를 써주면 제법 글씨가 잘 나옵니다. 글씨를 나타내게 할 때, 그래서 보면 메시 그래비티 텍스트 리딩 미드저니 코리아, 프롬프트 안에서도 대략 문맥상 말이 됩니다. 이렇게 글씨가 나온 걸 원하실 때 단순하게 쌍따옴표 안에 쓰는 내용만 달랑 쓰시면 잘 안 나오고, 이 글씨가 그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프롬프트에 문맥상으로 같이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좀 더 글씨가 잘 나타납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보면 아래쪽에 네온 옐로우 스프레이 페인트로 미드저니 코리아라고 그래비티로 글씨를 쓰는데 페인트가 흘러내린 자국, 불규칙한 붓터치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프롬프트가 제대로 반영돼서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나타낼 때 여기서는 at the bottom을 썼는데 이건 아래쪽이라는 소리고, 위쪽은 at the top 하시면 되고, 왼쪽은 left, 오른쪽은 right 정도라고 해서 사방향은 이렇게 간단하게 지시해주면 굉장히 정확도 높게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레이어를 나타낸 프롬프트를 함께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초상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요 빨간 부분이고, 이 부분이 글씨 부분입니다. 이런 그림을 만들 때 원하는 목표는 이렇게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듯이 아래와 위가 확실히 구분되는 결과물을 원해서 이런 프롬프팅을 했는데,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만 써주면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표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어울리게 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이미지처럼 층이 나눠진 결과물을 원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레이어로 프롬프트를 묘사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 전체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추가로 묘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번역하면 세련된 역사적 초상화와 혼란스러운 현대 그래비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대비다. 어울리게 표현하지 말아라. 각 층별로 나눠서 각각 표현해라. 라는 이야기죠. 정확히는 역사적 초상화와 그래비티 부분을 확실히 나눠라. 이런 이야기인데, 레이어를 적층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마지막에 이 레이어들이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 함께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확실히 분리가 돼야 돼서 이렇게 강력한 대비다 라고 썼는데, 반대로 레이어에 기술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를 다 표현하고 그것들을 어우러지게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적층에서 레이어로 쌓듯이 프롬프팅을 해주고 전체가 어떻게 어우러질지 한 번 더 언급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실제로 이 프롬프트는 여러분들 구분하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띄어쓰기 했는데, 실제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프롬프트를 입력창에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서 엔터 치면 바로 프롬프트가 실행되지만 쉬프트 엔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줄바꿈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실행은 이와 같이 줄바꿈을 무시하고 입력이 됩니다. 이 프롬프트를 다시 클릭해 보시면 한 줄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바꿈해서 입력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구분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줄바꿈해서 입력하는 거고, 실제로 실행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간단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엔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이것처럼 프롬프트를 빌딩 하시겠다라고 하면 메모장이나 텍스트 편집기에서 미리 작성을 하시고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실행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문법은 레이어 키워드입니다. 앞에 예시처럼 적층적으로 쌓아가면서 프롬프팅을 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이렇게 메인 피사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적게 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레이어 프롬프트처럼 하시려면 배경이 뭐다를 먼저 쓰고 내용이 뭐다를 쓰고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걸리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내용을 먼저 적어도 되는데, 이렇게 적고 배경을 컨트롤하고 싶으실 때는 레이어 키워드라고 해서 이게 뒤에 가는 내용이다,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다 라는 이런 식의 키워드를 쓰시고 항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원에서인 거죠. 이후에 백그라운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비비드 플라워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인더파크와 합쳐져서 공원 배경인데 화려한 꽃들이 있다 라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백그라운드를 알려드리면서 비슷한 개념인 포그라운드도 있어서 알려드리는데, 백그라운드는 보통 배경이라고 번역을 하고 포그라운드는 전경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대략 이 정도의 위치가 있다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백그라운드고 여기가 실제로 우리가
묘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 주 장면의 앞쪽에 나타나는 게 포그라운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게 맞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입은 안 벌렸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배경은 공원인데 뒤쪽에 보면 공원 같아 보이시죠? 추가적으로 레이어 키워드를 사용해서 백그라운드에 비비드 플라워라고 해서 화려한 꽃들을 표현했다 라고 하니까 화려한 꽃들이 있는 공원 배경이 이렇게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그라운드인데 포그라운드가 잘 표현됐나를 확인해 보시면 포그라운드 프롬프트는 at the right bottom인 거죠. 우측 하단에, 화면의 우측 하단에 두 송이의 장미를 그려 넣어라.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죠. 아래쪽이 버튼이고 위쪽이 탑이라고 알려드렸고 레프트, 라이트라고 쓰시면 되는데 라이트 버튼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라는 포지션을 컨트롤하는 키워드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을 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4분할의 위치에 적당히 나타내게 하는 걸 지시를 하실 수 있겠죠. 이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키워드는 이것만 된다는 아니고 제가 그간에 사용해보던 단어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해서 하나뿐인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범 답안이나 예시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뒤를 나타내는 부분에 다른 키워드를 쓰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키워드를 리스트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백그라운드나 포그라운드처럼 이렇게 레이어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도 사용해도 되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다른 키워드도 쓰셔도 됩니다. 타입이라고 키워드를 사용하고 리얼 포토다 라고 하면 실사 사진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걸 알려주고 여기서는 메인이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씬이라든지 다른 키워드를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 단어를 쓴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타입을 리얼 포토로 메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배경이 카페입니다. 이게 메인 씬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무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바이브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특별한 단어가 아니다 라는 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무드는 조이풀하고 해피한 무드다 라고 설정을 해주고 백그라운드에는 빨간 스포츠카가 창밖으로 지나간다 라고 해주고 이번에는 포그라운드에 핑크 장미들을 나타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리얼 포토이냐 맞죠. 그리고 메인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죠. 무드 같은 경우엔 조이풀의 해피한 무드다 라고 하면 뭔가 이 둘이 싸우는 분위기는 아니고 즐겁게 대화하는 분위기처럼 보이죠. 백그라운드는 빨간 스포츠카가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빨간 스포츠카가 지나가고 있고 대략 이 부분이 창이다 라고 인식이 되시죠. 포그라운드 정경에는 핑크 로즈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핑크 로즈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프롬프팅을 하면 유리한 점은 방금처럼 이렇게 체크하실 때 항목별로 체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무드가 조이풀이라고 썼는데 나는 이게 조이풀이라고 생각 안 한다 라고 하시면 조이풀보다 좀 더 강력한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같은 경우엔 둘 다 결국 배경이기 때문에 실제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쪽은 초점이 나가 있고 뒤에 부분도 초점이 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꽃에 초점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포그라운드에 핑크 로즈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쪽에 테이블을 묘사해주고 테이블 위에 핑크 로즈가 있는 화병이 있다 정도를 추가해 주시면 둘 가운데 한 요 정도의 초점이 맞아 있는 분홍색 장미가 들어가겠죠. 포그라운드 항목에 썼기 때문에 아웃포커싱 된 채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붙여 넣어지는데 여러분들 구분하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줄바꿈까지 한 건데 실제로는 줄바꿈 없이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Shift 키와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채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프롬프트를 클릭해 보시면 결국 입력은 이렇게 한 줄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줄바꿈이 스페이스로 전환돼서 이렇게 한 줄로
입력돼서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줄바꿈으로 표현하는 게 뭔가 특별한 문법이 있거나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 목록으로 정리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메인이란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미드저니 V8의 문법 3가지의 첫 번째 시간으로 레이어 프롬프트, 레이어 키워드, 키워드 리스트를 다뤄봤는데 이 내용은 V8에서 갑자기 되는 기능이 아니고 실제로 V7에서도 비슷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30% 정도 좀 부족해서 특별히 방법이라고 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안 알려드렸는데 V8에서는 굉장히 퍼펙트하게 작동을 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V7에서도 되던데요? 라고 질문하시면 대략 난감합니다. 이번 시간에 발자국 단어는 to be continue가 아니고 사실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정리한 게 처음엔 4개였다가 그 다음에 5개였다가 점점 늘어나서 총 6개가 돼서 일단 3개 3개로 나눠서 다루기로 했는데 내일 바로 다음 편 이어지는데 최초로 다음 편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콜백 체이닝, 프롬프트 컴파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갑자기 확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간단한데 좀 더 구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정도라고 이해하시고 내일 컨텐츠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 예고와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